안녕하세요. 해피니스TV입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11번째 날.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낙천주의자가 되자. 낙천주의자는 장미꽃만 보고 그 가시를 보지 못하며 염세주의자는 장미꽃은 보지 못하고 그 가시만 본다. 칼릴 지브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낙천주의자이다. 항상 삶을 낙천적으로 바라보고 유쾌한 태도를 취한다. 낙천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낙천주의자에게 인생은 즐거움이 가득 찬 멋진 세계이다. 혹자가 말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고 늘 만족하며 낙천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 행복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한다. 밝은 쪽을 바라보는 낙천주의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낸다. 희망이라는 등불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줄 아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낙천주의자는 늘 행복할 수 있다. 낙천주의는 심리학에서 매우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족감,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낙천주의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적극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태도들, 즉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의 응용 같은 것들의 음에서도 표현되기 때문이다. 낙천주의자는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에 겨워한다. 반면에 비관주의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떤가? 관점을 최대한 다양화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옮겨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낙천성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낙천주의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에서도 어려움을 보는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 낙천적일 때는 문제가 도전할 새로운 기회로 보이지만 비관적일 때는 치러야 할 끔찍한 전쟁으로 여겨진다. 낙천주의자는 무한 긍정으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낙천주의자의 가슴에는 늘 감사가 넘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낸다. 절대 긍정의 아이콘, 곰돌이푸는 언제나 낙천적인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곰돌이푸는 모든 사소한 일을 행복한 순간으로 이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유쾌한 예술이다. 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복해한다. 우스꽝스러운 시를 읊으며 좋아하기도 하고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며 즐거워하기도 한다. 푸의 인생 슬로건은 모든 비관주의를 몰아내자이다. 하임 샤피라. 매사에 부정적인 비관주의자는 세상 어느 곳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비관주의자는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비관주의자 중에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지도에도 없는 땅으로 항해하거나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비관주의자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매사에 냉소적 태도가 아닌 곰돌이푸처럼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또한 종교의식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만이 줄 수 있는 낙천성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 특유의 위안을 준다. 낙천적인 생각이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을 예방한다.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거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체육 활동이나 학교 공부, 나중에 직업에 있어서까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도 좋아진다. 면역 체계도 강화되고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도 줄고 병원에 갈 일도 줄고 심장병의 위험도 낮아지고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마틴 셀리그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원래 우울증은 중년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리 흔치 않은 증상이었다. 하지만 우울증은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감기처럼 모든 연령대에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 되어버렸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기분일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픈 감정에 빠져들고 불안해하고 식욕과 수면 부족 상태에 빠지고 삶의 용기를 잃는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 괴팍하게 행동하고 환각과 망상의 상태에 놓이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결국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비관적으로 대한다. 우리는 자신을 비판하는 데 익숙한 반면 자신을 다독이고 칭찬하는 일에는 서투르다. 자기 자신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나 자신을 묶어놓았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에 이를 확률도 한층 높아진다. 자신의 단점을 더 너그럽게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자신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나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질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격려하면서 나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마틴 셀리그만과 같은 긍정 심리학자들은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두뇌를 낙천성에 맞춰 재조정하면 성격이 밝아져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의 시선, 새롭게 열리는 문을 바라보라.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새롭게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닫힌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고 돌아서면 넓은 인생이 우리 영혼 앞에 활짝 열린다. 파커 제이 파머.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새롭게 열리는 문을 찾는 것이다. 새롭게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가간다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문을 바라보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이다. 결별은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결단이다. 묵은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자. 그 길 끝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열리는 문을 바라보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롭게 열리는 문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판에 박힌 듯한 진부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것, 뒤떨어진 것, 낡은 것, 필요 없는 것은 떠나보내라. 무엇이든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다. 생병이 닿은 과거에 무기력하게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새롭게 열리는 문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새로운 희망이 푸른 행복을 가져온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희망이란 모든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희망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안잘름 그린. 희망은 삶 속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유진 오닐. 희망을 품어야 힘이 나는 법이다. 희망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면 행복이 보이고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불행의 나락에 빠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행복도 발전도 없을 것이다. 희망이 있는 한 행복은 존재하는 법이다. 행복이란 희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한다. 희망이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잃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긍정적 자아관을 갖도록 하자. 부정적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판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종종 좌절감에 빠진다. 희망을 저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복 전도자가 되자. 자신이 현재 살아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소풍길처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과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둘 중 하나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분명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복은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일까? 내가 행복하다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주위에 확산된다고 한다. 행복의 확산은 감정의 전염으로 풀이될 수 있다.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행복은 도미노처럼 퍼져나간다. 따라서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을 두면 자신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자. 우리는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습관을 마치 스펀지처럼 쉽게 흡수하여 받아들인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공과 기쁨 등 긍정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우울한 기운의 전파자가 되지 말고 행복의 기운을 발산하는 행복 전도자가 되자. 행복 에너지를 도처에 발산하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자.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 다른 이들의 내면에 어떤 불씨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 내면에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